자, 오늘 이제 박병규 매니저가 마지막 순서로 이제 진행하겠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온 이제 그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이 회사가 이번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금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 자본금의 무려 15%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 규모를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렇게 보면은 설비 투자할 때는요,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된 회사, 그러니까 내가 납품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납품하는 회사들하고 모종의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봐서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따라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은 대세 상승기가 아니죠. 지금은 A파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는 B파, 즉 대세 하락에서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가격이 너무나 지나치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2년 전에 주가가 10배, 2년 비해서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1년 전에 주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종목은 어제 현대로템이 이제 그 수주 공시를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무기와 관련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대로템이 올라가니까 한화로스페이스도 그러면 뭐 이 회사도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어제 덤탱이로 같이 올라간 건데, 제가 본다면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 요거는 이제 까마귀형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한화로스페이스 캔들을 보겠습니다. 캔들. 자, 요런 캔들을 까마귀형 캔들이라 부르죠. 자, 보시면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저점에서 4만원에서 7만원까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어제 양봉이 나왔는데, 속임형 양봉이, 오늘은 거기 양봉을 장악하는 캔들, 음봉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까마귀형 캔들. 까마귀가 울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캔들을 까마귀의 캔들이다. 즉 매도 신호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미래 나노텍. 자, 미래 나노텍도 이제는 이제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 구간에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누리면서 지금 현재 32.6%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7월 29일 날 사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만 수익을 누리는 그런 구간이고, 제가 계속 여기서 AS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고 33,900원을 못 누른다 그러면 이제 쌍봉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은 계속 수익을 누리는 그런 구간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요새 좀 약간 좀 침체되고 있어요. 전번에 계속 잘 나가다가 요즘에 침체되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를 보시면요, 저는 이런 회사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주가가 직전 고점에 38만 원대에서 지금 19만 원대면은 그 가격에 대해서 반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대세 상승기가 아니고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종목은 뭐 물리더라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엠시마, SC,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52조 시장을 공략하죠. 미국은 내년에 공략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플라이마는 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데 그것도 27조 시장을 공략하죠. 또 베그젤마 이번에 유럽에서 8.5조에 해당되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죠. 역시 미국 시장도 공략을 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거의 90조 시장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인데, 최근에 삼형제가 좀 약하고 있죠. 약하고 있지만 뭐 가격이 이 정도가 된다면 뭐 이렇게 무서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셀트리온 삼형제는 긍정적으로 보겠다. 아마 이제 추석 때까지 들고 간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추석에 뭔가 기여하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갖고 온 종목을 한번 먼저 가격을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3,730원 동국산업이 되겠습니다. 3,730 동국산업. 자, 보시면 가격이, 자,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이제 12,600원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가격이
이제 1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올라 있거나 20배 올라 있는 것들은 나중에 되치기를 당합니다. 올라간 만큼 되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은 굉장히 낮은 가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부분에서 1파동에서 대량 거래 터졌죠. 이렇게 거래량까지 보여드린다면 여기 1파 올라갈 때 대량 거래 터졌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제 대량 거래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자, 원래 거래량이 11만 주였는데 어제 1260만 주, 즉 평소보다 109배 정도의 거래가 터진 거죠. 터졌는데 왜 터졌을까요? 제가 그럼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거래가 졌다는 것은 뭔가 굉장한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월봉에서. 이건 일봉이고요. 자, 월봉을 보니까 자, 주가가 지금은 낮은 위치다. 낮은 위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힘이 들어왔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래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평소 거래량이 11만 주였던 것이 갑자기 100배 이상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를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 동북산업이 들었던 목적이에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회사가 그렇다면 지금 이 회사의 지분 관계를 보겠습니다. 지분 관계를 보겠는데, 자, 보시면은요, 그 동국 SNC, 풍력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 RNS, 그 다음에 요 회사들을 보면은요, 지금 사업 자체가 자기 자회사들을 보면은 풍력과 관련된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탄탄합니다. 순이익이 170억, 187억이에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굉장히 빵빵한 회사들이다. 빵빵한. 그러니까 동국산업은 이 회사들의 그 쉽게 말해서 모회사가 되겠죠. 모회사, 지주회사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또 참고되는 상황. 왜 그러냐면 이번에 설비 투자를 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자회사까지 거느리고 있는데 특히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TK 동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컬러 인쇄 강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미 신재생 에너지 그 부분도 전체 매출액에서 23.7%.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품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컬러 인쇄 강판. 우리 제조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요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사업 구성하고 있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요. 자, 이익도 저는 항상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계산 꺼지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기 자체가 지금 침체로 가고 있는 시기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한 그런 어떤 그 경기 위기 자체도 올 수 있는 그런 예측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 항상 이렇게 자본 총액이 5,655 이 정도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5천억, 작년에 보니까 7천억이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340, 올해는 233억, 173억. 이런 기업들을 내가 평소부터 봐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제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은 이 대주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특히 야반도주를 하죠. 야반도주를 안 당하려면 항상 이런 회사를, 튼튼한 회사를 본다는 거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려 880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의 15% 해당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투자하는데 왜 투자를 할까?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공시를 아무리 뜯어봐 단순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규 설비 투자라고 했는데 요걸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이 회사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 자동차 거품 제조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아마 제가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뭔가 모종의 어떤 좋은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정도는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무지하게 안 갔던 종목이었는데 네.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이제 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설비 투자는 보통 이제 이 종목 철강이나 이쪽을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수요처에 대한 어떤 뭔가 언지라든지 약속이 선약이 없으면 설비 투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상당히 궁금하고 네네네. 또 요즘에 업황을 봐서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이제 풍력과 관련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점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그냥 사업 다각화라 그랬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좋은 회사들은 그런 이유를 숨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본다면 풍력 쪽이 되지 않을까. 풍력. 그렇다면 요즘에 지금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주가가 안 갔어요. 이렇게 일봉을 보면은 어제 처음으로 거래량이 109배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터진 거래량은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아마 9월달 저는 이번 8월달은 놔두고요. 이제 9월달까지 9월달에 아마 추석 지나가지고 뭔가 올라가는 뉴스가 구체적으로 터지지 않을까. 원래 주가가 그럽니다.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바닥권은 이유가 없이 올라가다가 고점 칠 때 이제 이유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종목의 그 1차 목표가는 그 4,000원.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2,9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